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거행된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자유를 강조하는 한편 한일 관계 개선 의지와 대북 정책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제77주년 광복절입니다. 자유를 찾기 위해 시작된 독립운동은 진정한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토대와 제도적 민주주의의 구축으로 이어졌고, 광복절인 오늘 우리는 독립운동의 세계사적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합니다. 자유를 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고 자유에 대한 새로운 위협과 싸우며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를 33번이나 언급을 했습니다. 취임사에서도 강조를 했던 게 자유인데요. 이 구정처장 이렇게 네. 자유를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네. 저는 33번이라고 하니까 네. 이 3.1 독립운동 선언을 함께했던 33인이 떠오르던데요. 아, 또 의원이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광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제에 강점이 되면서 일왕이 임명한 총독에 의해서 이렇게 타율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배를 받은 것에서 벗어난 거 아닙니까? 예. 말 그대로 타율 통치에서 자율 통치, 우리의 지도자를 우리 손으로 뽑고 우리의 힘으로 그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말 그대로 타율에서 자유를 되찾은 이 뜻깊은 날이기 때문에 네네. 자유를 이렇게 강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더더군다나 일제에서 해방이 된 이후에도 자칫하면 이 한국 전쟁에서 북한에게 만약에 우리가 패했다라면 네. 또다시 자유를 잃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서도 우리가 자유를 되찾은 의미가 있고 뭐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3번이나 강조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오늘 긴 이 경축사에서 아마 가장 주목을 받았던 문장이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 이걸 텐데, 이현정 위원님. 네. 이 공동선언은 또 어떤 것이길래 이 계승한다는 게 한일 관계 개선 의지로 이렇게 읽히고 있는 건가요? 한일 관계에서 아주 인상적인 그 선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1965년도에 한일 관계 정상화 선언이 있었죠. 당시 JP가 직접 가서 한일 관계 정상화 선언이 있었고요. 19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수상 간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 일본은 우리 식민지에 대해서 통렬한 반성을 한다라는 이제 반성이 있었고, 이에 지향해서 21세기 한일 관계의 어떤 미래지향적 관계를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다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으로 인해서 일본 문화가 개방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일본에 처음에는 뭐 반대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도 개방하고 나니까 오히려 한류가 더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일 관계가 이제 좀 더 발전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이후에 오면서 아베 전 총리가 이제 들어서고 일본의 극우파가 이제 성장하게 되고, 또 한일 위안부 협정이 어떤 면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협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넘어오면서 이 사실상의 협약 파기를 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대법원에서 강제징용과 관련된 배상 판결을 함으로 인해서 네네. 실제로 관계가 굉장히 악화가 됐지 않습니까? 네. 사실 뭐 한일 정상회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정말 최악으로 악화가 됐는데, 당시에 소부장이라는 또 소부장 우리 그 일본에서 우리 소재 사업에 대해서 네네. 수입 중단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던 것이 결국 이제 윤 대통령이 들어서서 결국 이 한일 관계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 바로 그 관계로 넘어가야 된다. 즉 미래지향적 관계로 모든 것들을 좀 전환시키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아마 조만간 한일 정상회담이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사실 뭐 이 한일 관계를 풀어가려면 이분들의 마음도 잘 헤아려야 할 텐데,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의 경축사 아쉽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피해자에 대한 언급이 너무 없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광복절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좀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뭐 자유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가 이제 억압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위안부 할머님들이나 아니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배상도 제대로 못 받고 있고 사법적으로는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어떤 조치도 못 받고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라든지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한 줄이라도 얘기하고 그리고 관계 개선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없었다고 이용수 할머님 같은 경우에 오늘 뭐 역사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말씀 한마디도 없으셔서 안타깝다. 일본 비유 맞추는 게 더 중요한가 이런 네. 비판을 하셨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예. 오늘 빠져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이 한일 관계에 대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 대북 메시지 이른바 담대한 구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오늘 윤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김민정 교수님, 사실 뭐 비핵화를 하면 경제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뭐 그동안에도 많았던 것 같은데 좀 다른 특징이라는 게 있을까요? 네, 뭐 지금 아주 담대한 구상의 내용이 무엇이냐 네.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대규모 식량 공급에서부터 시작해서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육을 위한 항만, 공항의 현대화 뭐 등등 해서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나열했는데요. 그러네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도 소위 비핵 3천이라고 해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라고 하면 개방해서 뭐 돕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네. 그동안에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에서 각각이 다 다른 방향으로 북한에 제안들을 해왔고요. 역대 보수 정권에서는 비핵화가 먼저 이루어지면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왔고 네. 진보 정권에서는 교류를 하다 보면 비핵화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접근을 해왔는데요. 지금까지 본다라고 하면 두 가지 접근이 다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네.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할 수 네. 있을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류를 활성화한다라고 해도 북한이 그것을 이용만 한다라고 하면 비핵화로 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또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청사진을 내보내도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는다라고 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결국 북한 정권이 또 나아가서는 북한의 주민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대통령실 관계자는 뭐 이 담대한 구상은 오늘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북한의 반응이 중요할 텐데 최진봉 교수님. 그런데 네. 이 통일부 업무보고 때 저희가 좀 기억을 되살려 보면 안전 보장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게 빠진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 지원 문제만 얘기를 하고 실제로 북한의 안전 보장을 하겠다는 내용은 빠져 있어서 예.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북한에 영향을 미칠까를 좀 면밀하게 봐야 되는데 네네. 뭐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제 이런 지원 자체가 안전 보장과 연결돼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안전 보장에는 예. 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이라든지 발전, 송배전, 인프라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협력하는 것은 안전 보장이 어느 정도 보장될 때 가능해지는 거니까요. 네. 다만 이제 그 북한이 이 전제 조건이 이거거든요.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는 전제 조건. 근데 이 전제 조건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라고 봐요. 사실은 예전에도 그 한미 간에도 그렇고 북미 간에 또 우리나라와 북한 간의 관계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점의 차이 때문에 사실은 충돌이 많았거든요. 북한은 뭐 조금씩 받아가면서 하겠다는 얘기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건 안 되고 비핵화를 완벽하게 이룬다고 하는 완전함이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담대한 구상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실현될 때까지는 상당한 그 논란도 있을 것이고 논의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현정 위원님. 네. 당연히 이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우리가 뭐 주도적으로 해야겠지만 이 미국과도 다 협의가 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핵심은 이제 대북 제재 해제일 겁니다. 예.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북한의 최대 관심사도 결국 제재를 어떻게 해제하느냐의 문제일 텐데요. 네.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실험을 했지만 결국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정의용 당시에 특사가 북한에 가서 김정은이 이제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라는 것들을 가져왔고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북한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완전히 다 뭐 원점 아니라 더
후퇴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도대체 비핵화의 의지라는 걸 어떻게 확인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죠. 얼마 전에 영변 핵시설 같은 경우도 거기에 냉각탑을 다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핵실험하는 장소를 다 풍계리 같은 경우는 다 갱도를 갖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네네. 근데 그걸 다 복구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북한의 진정성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느냐, 바로 거기에 관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북한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원점으로 돌려버리면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어떤 기준을 통해서 할 것인지, 뭐 오늘 이제 대통령실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이제 북한의 진정성을 확실하게 어떤 면에서 보면 다시금 어떤 되돌리지 못하도록 CVID 같은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이 제안의 성공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구정차장. 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뭐 한일 관계라든지 북한 얘기 경축사 통해서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 굉장히 좀 주춤하고 저조한 상태고 또 여당은 굉장히 내용 조금 이따 좀 살펴보겠지만 네. 그런 상황인데 이런 국내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원래 그런 건가요? 오늘은 어쨌든 이제 광복 77주년이기 때문에 네. 이 대한민국의 문제, 더 나아가서 한반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틀 뒤면 이제 취임 100일 그 기자회견이 따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아마 국내 정치적인 문제는 좀 뒤로 미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윤 대통령의 말씀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 광복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제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된 뜻깊은 날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다만 과거에 일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한일 관계를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메시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광복이 됐을 때 한반도는 분단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후에 어떤 이제 그 열강들의 어떤 그 이 전후 이 협상 과정에서 한반도가 38도선으로 이 분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분단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광복은 됐지만 미완의 광복이다. 남북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광복으로 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대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서 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 것이냐. 그리고 북한과의 어떻게 남북 대화를 이어서 미완의 광복을 완전한 광복으로 만들 것이냐. 여기에 오늘의 이제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틀 뒤에 이 취임 100일 네. 기념 기자회견에서 국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소상한 이 설명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